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의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법, 권리와 의무, 다른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는지, 그리고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이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법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죠. 즉,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이 있다는 건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법은 우리를 위험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법은 사회의 모습에 대해 배우고 삶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법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다툼도 많고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 덕분에 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다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결국 법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법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즉 국민이에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배우고 지키고 실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옛날에도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많이 만든 법전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지금의 형법과 민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우르나무 법전은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법전이며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이나 먼저 만들어졌고 사람을 때린 형부터 재판 과정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답니다. 기원전 2000년대 인류가 만든 법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법의 역사도 살펴볼게요. 최초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고 8조의 법이 있었어요. 8조의 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 상해를 입히면 공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노비로 삼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생겼고 이때 생겨난 부족회의에서는 율령에 의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기관이 법과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먼저 의금부는 왕족이나 관리의 범죄 재판을 담당했고요. 형조는 상소심, 법령조사, 감옥관리, 범죄수사, 법률교육 등을 맡았어요. 사원부는 억울한 형벌을 조사하며 감찰기관의 역할을 했고 한성부는 한성 내 행정과 경찰, 토적과 부동산 관련 재판까지 관장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법전화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 법전화라는 것은 법을 문서로 만들어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법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에서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져요. 따라서 법전화 작업은 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나온 통일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통치자의 통치 규범과 백성의 행위 규범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군대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좌절됐습니다. 1909년부터 한국 재판소가 폐지되고 일본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일제가 한국의 사법권을 장악하고 통감부 재판소가 대신 설치됩니다. 이 통감부 재판소는 조선 총독부 재판소로 바뀌어 일제의 식민지 재판기관 역할을 맡았는데 조선 총독이 입법권,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까지 모두 장악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죠. 다음은 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이란 사람들 간의 다툼의 과정에서 법원이
다툰 사람들의 말을 모두 들어보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누구가 잘못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해요. 이 재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이 다툴 때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을 신청한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르며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를 통해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해자와 국가를 대표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돕습니다. 민사와 형사 용어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법원은 전자소송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재판 관련 서류 제출과 확인이 가능하고, 법정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답니다. 다음은 헌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헌법은 나라의 규칙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나라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라는 규칙을 정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통령과 국회, 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정해서 나라가 운영되려면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즉 헌법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여서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다스리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규칙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함께 헌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도덕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헌법은 다른 법보다 강력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만들 수도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법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약속이자 규칙입니다. 법은 역사를 걸쳐서 발전했고 지금 우리는 헌법과 민법, 형법, 그리고 재판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법과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은가요? 법은 우리와 함께한, 그리고 함께하는, 마지막으로 함께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아쉽지만 이 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인도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다른 나라의 법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이주 배경 친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주 배경 친구는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에서 오셨거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사 온 친구를 말해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이주 배경 학생 수는 약 18만 명입니다.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왔답니다. 이주 배경 친구를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자유롭게 단어를 적어보세요. 다양한 문화, 다른 언어, 새로운 친구는 여러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주 배경 친구들은 처음에 한국어가 어렵거나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다른 문화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우리 이주 배경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외국에 처음 가서 학교에 다닌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마다 생김새와 언어가 다를 수 있어도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면 더 넓은 세상을 알 수 있고 처음엔 조금 낯설더라도 천천히 알아가면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 함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이에요.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진짜 멋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친구들은 법을 어떻게 배울까요? 먼저 독일에서는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부르며 기본권을 가장 먼저 가르쳐요. 초등학생도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평등한 대우 같은 것들이죠. 미국은 자유의 나라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혐오 표현, 거짓 소문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 남을 배려하는 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규칙이 아주 많아요. 학교 규칙이 엄격해서 머리색, 양말색, 심지어 가방색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일본이 전통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스웨덴은 아이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아이를 때리거나 소리를 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어린이 권리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아이 이름도 권리로 보호돼요. 부모가 정하더라도 해가 되는 이름은 법원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내 이름은 나의 인격과 권리를 나타내죠. 뉴질랜드에는 와나무이강처럼 자연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면 뉴질랜드에서는 벌을 받습니다. 만약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할까요? 오늘 배운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나만의 권리 선언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로써 법 이론 교육 강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세계 여러 나라까지 정말 많은 법을 배웠죠. 법 이론 교육 강의는 끝났지만 아이피어니어와 함께하는 글로벌 캠프의 여정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앞으로의 여정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